네, 지난번 동영상까지 그 스플라인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모델링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강좌 내용에 녹화하는 거는 아티스트 프로젝트 소스북이라 그래가지고 해당하는 책의 내용을 제가 학습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녹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네마포드 베이직 DVD롬에 있는 시네마 4D 베이직.pdf를 내용을 지금 저도 학습하면서 요거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스플라인까지 알아본 내용하고 요번에 이제 모델링 오브젝트하고 제네레이터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이제 어레이라 그래가지고 배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번 큐브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고요. 이 큐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 배열이라는 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브를 선택하고 맥에서 이제 옵션 키를 누르고 배열을 클릭하면 이제 하부단에 들어가면서 이제 명령이 수행되죠. 일단 큐브라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배열이라는 모델링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성에 보면은 이 큐브 속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배열 속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창문을 하나 열어가지고 배열 속성을 열고요. 이 밑에는 큐브 오브젝트를 바꾸고요. 이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 속성 창을 새로운 윈도우를 열면서 해당 그 속성이 있었던 거를 변화 없이 잠그면서 열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성 창을요. 요거는 이제 이쪽은 배열 속성이 나와 있고, 이쪽은 큐브 오브젝트의 속성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바꾸지만은 요거는 잠겨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큐브는 놔두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 오브젝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반경이라 해서 이제 크기가 이제 이 오브젝트를 복사수를 몇 개를 할 것이냐, 복사수를 몇 개냐 7개가 되죠. 그러니까 큐브는 사실 요 가운데 있고 그 큐브 오브젝트를 가지고 7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사수 7개를 만났다. 진폭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쇼헬프도 한번 볼까요? 진폭. Y방향으로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정의합니다. Y방향. 위쪽이죠, 위쪽. 위쪽으로. 리셋하고요. 디포트를 리셋하고. 주파수도 있고, 배열 주파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 애니메이션 관련되어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바꿔가면서 변화를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복제 렌더라고 하는 인스턴스라는 거거든요. 이제 렌더링 인스턴스라고 돼 있는 건데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적인 오브젝트로 이제 여기 형상이 이제 뷰포트에 보이지만 이제 메모리나 그쪽에는 차지하지 않으면서 렌더링 할 때만 이것이 동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씬이라든가 복잡한 배열, 더군다나 이제 모그라프 쪽에서 뭐 클로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복제 렌더라고 그러니까 렌더 인스턴스라는 걸 항목을 체크하면 훨씬 이 뷰포트에서 화면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복제 렌더를 끄면 프레임 포 세컨드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지금 이제 뭐 들었다 막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폭, 주파수, 배열 주파수는 뭐 헬프를 보면서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겠고, 뭐 크기하고 복사수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복제 렌더
그러니까 렌더 인스턴스라는 거를 이걸 알아두겠습니다.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메모리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냐. 과부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렌더링 할 때는 상관없는데 그 뷰포트에서 볼 때 이 화면을 이건 이제 닫겠습니다. 뷰포트에서 볼 때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건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복제 렌더라고 하는 게요. 그 이제 배열로 이제 모델링 오브젝트인 배열을 사용했을 때 이 큐브가 변했을 때요. 그 이제 지금 이제 큐브를 더 이제 배열의 반경을 더 크게 해서 화면에 나오게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큐브를 하나를 이렇게 변경을 하면 나머지 것도 다 이제 변경이 된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나를 바꿈으로써 나머지 것도 다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도는 어떻게 되냐? 이제 로테이션이요, 로테이션. 로테이션이 어떻게 돼요? 로테이션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로테이션은요. 그래서 PSR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SR, 포지션, 사이즈, 로테이션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그, 자, 기본으로 큐브 좌표값을 바꿨는데요. 로테이션을 바꿨죠. 0으로 만들고 여기서 좌표를 바꿔도 이 배열에 있는 인스턴스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 로테이션 값이 이제 통으로 바뀌게 되겠죠. 배열의 로테이션 처리예요. 저도 지금 이 책을 보면서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큐브의 좌표값을 바꿔도 PSR을 바꿔도 사이즈는 먹네요. 로테이션은 안 먹어도 사이즈는 먹네요. 사이즈 먹고 포지션은 안 먹네요. 이 배열이라는 오브젝트에서 그 배열의 인수죠, 인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배열의 인수가 변경할 때 포지션과 로테이션은 먹지 않는데 사이즈는 바뀌네요. 사이즈는 오브젝트 항목을 방향이 바꾸면 당연히 바뀌겠고요. 오브젝트의 그 항목 속성값을 바꾸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어레이까지,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잠가버리고요. 그 다음은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원자 배열, 그래서 아톰 어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글을 하나 생성하고요. 5키를 눌러서 화면 중간에 넣겠습니다. 키보드에 5키를 누르면 오브젝트가 화면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다시 선택한 채로 다시 그 옵션 키를 누르고 원자 배열을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 그래서 구 자체에 있는 엣지 부분과 만나는 그 포인트 부분에 원자 그 배열식이나 아니면 뭐 DNA 배열식처럼 그 오브젝트가 바뀌게 돼 있죠. 보시면 원자 배열을 키면은 아톰 어레이를 키면은 실린더 반경을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실린더 반경이랑 만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실린더는 요거 이제 점선, 이어주는 선,
그 다음에 구반경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분할수가 많으면 이제 저걸 하고, 요 단위개체 이 통으로 보는 거죠. 통으로. 거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은데 그거 나머지는 이제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불을 알아보겠습니다. 불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이것도 끄고요. 불은 무엇이냐 하면, 불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브 하나 하고 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구를 하나 왼쪽에 빼보고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다 에디터블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를 하든지 그거는 뭐 상관없고, 일단은 이걸 알아볼 때 불을 선택해 가지고 이 인자에다 이 자식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불의 자식 오브젝트요. 자, 구하고 큐브가 있죠. 이제 그래서 불 속성에 A에서 B를 빼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건 A에서, 요게 A거든요. B를 빼는데 겹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B가 이제 보면은 불이 A에서 B를 뺀다. 그러니까 B가 9거든요. 들어간다. 그냥 빠지게 돼 있죠. 지금 이제 9가 선택했기 때문에 불만 본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A하고 B의 교집합. 서로 맞붙는 부분인데 9 부분을 뺀 나머지가 이제 그 오브젝트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불의 옵션에는 그 A에서 B를 빼기, 서브스트럭처라는 게 있고, 합체는 이제 둘이 붙는 거죠. 이 둘이 붙어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통이라는 건 같이 이제 교집합 부분만 남는 거죠. 교집합. 서로 이제 그 맞물려 있는 부분만 남겠죠. 그쵸? 그 다음에 B를 제외한 A 항목만 남겠죠. 뻥 뚫리게 됐네요. B를 제외한 A 부분만 남으니까. 이제 불에서 B를 제외한 A가 A와 B와 합체, 그 다음에 A에서 B 빼기. 이거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A와에서 B 빼기라고 하는 건 A의 그 오브젝트와 B의 오브젝트의 겹치는 부분을 빼기, 그러니까 B 부분만 뺀 거고 나머지 겹치는 부분의 오브젝트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가려져 있죠. 근데 이 B를 제외한 A라고 하는 거는 A 부분, 그러니까 A와 B의, 그러니까 큐브와 9가 교집합 생성됐을 때 그 교집합 부분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나머지 큐브의 부분만 생성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처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시네마 4D의 모든 그 원시 오브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안에가 그 빈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빈 거요. 안에 빈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이제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팅커라 그래서 두께를 만들고 싶으면 그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안에가. 그래서 B를 제한 A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제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죠. 자, A에서 B 빼기는 요 안에 들어가서 막힌 부분은 B 겁니다. B 거. 그러니까 9 겁니다. 9 부분 거고, 요 나머지는 큐브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려서 B를 제한 A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 부분이 생겨서 뻥 뚫는 거죠.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멍을 뚫는 거니까요. 드릴. 모도에서 모도 아시죠? 이 시네마 4D하고 또 다른 그 모도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드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드릴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인스턴스 부분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렌더 인스턴스에서도 이제 알아봤는데 여기 보면은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써먹기 위해서 큐브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큐브를 인스턴스로 만들고요. 자식 오브젝트를 만들면 자식 오브젝트하고는 상관없이 이 큐브도 인스턴스가 하나 생긴 겁니다. 이 큐브를 인스턴스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참조 오브젝트라고 나오는 게 지금 큐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큐브에 대한 인스턴스가 된 거고, 만약 바꾸고 싶으시면 구로 바꾸시면 구로 되겠죠. 이제 화살표를 찍고서 해당하는 오브젝트, 원하는 오브젝트를 가서 찍으면 그 오브젝트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하고 여기 있는 구는 인덱스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네아포드의 오브젝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름이 같아도 그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인덱스라는 걸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다 다른 걸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네임을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구하고 여기에 있는 구는 다른 그 인덱스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내부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큐브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 이 큐브 인스턴스에 대한 가상의, 그러니까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 큐브에 연관되어 있어서 아까 그 배열 오브젝트에서 쓰는 것처럼 똑같이 인스턴스가 이제 먹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큐브 인스턴스도 그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R이라 해가지고 큐브 인스턴스 선택하고 다시 얘를 참조하게끔 하면 이제 따라오는데, 큐브를 사이즈를 바꾸면 아까는 딴 큐브를 선택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건데, 요거는 지금 요 바뀌는 오브젝트에 대한 인스턴스를 끌어다 놨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바뀌죠. 사이즈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인스턴스 똑같죠. 좌표 값은 안 바뀌고, 좌표값 안 바뀌고, 로테이션도 안 바뀝니다. 인스턴스는요. 인스턴스가 차용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속하는 거. 상속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같은 데도 상속 오브젝트. 오브젝트 C나 아니면 뭐 C++에서 쓰는 그 상속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이 큐브 인스턴스는 이 큐브에 대해서 상속하는 게 뭐냐? 그거는 오브젝트의 파라메틱하고, 오브젝트 파라메틱. 그 다음에 좌표값에 있는 스케일 부분. 이건 사이즈가 아니라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그 부분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하는 거. 그 인스턴스를 거기까지 알아봤고, 다음에는 메타볼이라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볼 책에 나와 있는데요. 메타볼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개도 이제 선택을 해서, 이 불이 지금 이 자식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큐브하고 큐브 인스턴스도 하나의 오브젝트 밑에 둘 수 있거든요. 전에 시간처럼 설명드렸던 것처럼 널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널 밑에 얘네 둘을 두게 되면, 얘네들은 그 널 밑에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켜놔도 안 보이게 하려면 널을 끄면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널 밑에 종속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이걸 이제 이름을 바뀌겠죠. 인스턴스 언더바 예제, 인스턴스 예제라고 바꾼다 그러면 이 속성이 이게 이제 부모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부모 오브젝트가 되고요. 이게 자식들이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걸 상속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상한 뭐 상속인 그런 얘기를 하네. 그 인스턴스 예제가 부모가 갖고 있는 걸 값을 얘들이 쓰기 때문에 얘들은 이 기능을 상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큐브 인스턴스는 큐브에 어떠한 값을 상속을 받냐,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메타볼이라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개의 구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도 메타볼은 이제 해보면서 배우겠습니다. 구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구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 메타볼이라는 걸 만들겠다. 그래서 메타볼 1과 구 1과 구 2를 메타볼의 밑에다 두겠다. 영향력 100% 에디터 플러스 랜덤 지수관수 감쇄. 좀 어렵네요, 말이 하여튼. 근데 메타볼은 단순하게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놓으면은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두 개가 자석처럼 이끌려서 그 어떤 폴리곤의 하나의 그 칙이 녹아서 그 다른 칙에 달라붙는 경향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에서 9와 9, 1이 끌려갔을 때 지금 이제 9가 되고 9, 1이 끌려갈 때 9, 1이 딸려오죠. 9, 1이 딸려오는 겁니다. 9예요. 9가 가는 게 아니라 9도 이제 가지만 그 영향력은 메타볼의 영향력은 메타볼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이 메타볼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메타볼이 지금 100으로 돼 있다. 뭐 0이다 그러면은 이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고 뭐 에디터 플러스 이거는 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프를 참조해 가지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같이 배우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가까이 가면 이거 지금 메타볼을 선택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 자식 오브젝트들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9를 선택하고 다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끌어오는 거죠. 반대로 9, 1도 선택해서 옆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끄는 게 이제 9완을 9에 대한 오브젝트의 폴리곤을 끌고 오죠. 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반대로 통과되면서.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고 만약에 세 개를 만들었다. 세 개도 넣어다 놓다. 그러면 이제 얘는 큐브는 영향이 없죠. 큐브는 큐브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각각의 객체에 대한 영향을 주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붙이고 큐브도 끌고 간다. 그럼 큐브는 이상한 영향을 주네요. 이거는 메타볼을 전체를 한번 이해하면서 알아볼 수밖에 없네요. 큐브를 지우고 구를 하나 더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게 있을까요? 같은 오브젝트는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건 또 이렇게 또 먹긴 하네요. 그럼 이거를 다 만약에 에디터블로 바꾼다. 에디터블로 바꾸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네요. 오, 에디터블을 바꿨더니 또 아까 그 폴리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아시려면은 그 처음 시간에 했던 그 분할수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아마 됐을 겁니다. 세그먼트들이 지금 저 9를 메타볼이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를 갖다가 뭉개가지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요. 왜냐면은 이 지금 큐브를 가지고 이쪽으로 끌려갔을 때 이 점들이 그 포인트 부분에 대한 속성값이 지금 활성화되면서 이제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큐브를 쪼개고요. 없애고 아까 지금 9를 만들었을 때요. 얘는 프리미트 오브젝트에서 9를 갖고 있지만 이 9의 포인터 부분들이 지금 그 세그먼트로 이루어져서 이제 포인터가 많죠. 이거를 가지고 일로
데려갔을 때 이제 메타볼 역할을 메타볼 밑에 들어가서 이 포인트 부분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스플라인과 오브젝트 포인트에 적용하여 곡면의 표면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타볼이라는 거에 대한 그 오브젝트 모델링 도구는 포인트 부분에 그걸 생성시켜서 예, 그걸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세그먼트를 아까 바꿨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기본 세그먼트에서 포인트가 형성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메타볼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네요. 이 메타볼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봤죠 큐브를 말씀드리면 이 큐브는 여기 저분 찍으면 바로 그 오브젝트 찾아갑니다. 그래서 큐브는 이 세그먼트가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에디터블 해보시면 알겠지만 점이 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타볼 밑에 두면은 아까 보여드린 헬프 파일에 있는 것처럼 스플라인하고 포인트 부분에 그 메타볼이 작동한다고 하니까 이 큐브는 8개의 점만 갖고 있으니까 이 큐브를 이제 메타볼 영향력 알아 가면은 8개의 점에서 뭔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볼까지 알아봤고요. 메타볼도 감치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이 베이직 부분 책에 있는 마지막 부분인 시메트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스플라인 마스크 커넥트 대칭 메타볼 안 알아본 게 스플라인 마스크 커넥터하고 메타볼인데요. 일단은 커넥트는 말고 대칭부터 여기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인 시메트리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하나 생성할까요? 텍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부분에 요렇게 해가지고 텍스트를 만들어서 돌출 러브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 기준점의 포인트를 정렬을 중앙이 아니라 좌측에다 두겠습니다. 0점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 돌출 러브스를 이제 오브젝트인 대칭 시메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메트리를 하겠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대칭을 이제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GY라는 대칭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Y 부분에 미러면요. XJ, XY는 두 개가 되겠지만 옆에서 보면은 시메트리가요. 근데 양쪽으로 보면 GY로 하면 되겠죠. GY 부분, 요 부분을 시메트리 하겠다. 대칭을 끄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돌출럽스 텍스트의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대칭, 양쪽에 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밟으면 아까 말씀대로 이제 GY, XY로 하면 같이 이제 XY 부분에 되고 XG 부분은 이렇게 되고 GY로 보면 자 대칭 끄면 이건 뭐예요? 이건 모르겠네 대칭 부분은 미러라고 하는 게 그 대칭인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대칭 끄는 거하고는 상관없네요. 그래서 대칭이라는 건 시메트리 부분이라고 그러고 시메트리 오브젝트에서 한쪽 면이 이제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이쪽에 있는 이쪽 부분에 있는 그 좌표 0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이 대칭이라는 기준을 한다면 이쪽 부분을 가지고 여기가 A라고 한다 그러면
A라는 부분에 있는 그 어떤 모든 그 형체를 갖다가 B 부분에다가 자동으로 복사해 주는 겁니다. A 부분과 A 부분 거를 B 부분에다가 이제 대칭을 만들어 주는 거죠. 미러라고. 끄게 되면 다시 보시면 아시겠죠. 낙서 지우고요. 그게 이제 대칭이고요. 그럼 대칭 끄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시네마 4D 베이직 부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이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알아볼 거는 그 아까 그 배열 오브젝트에 있는 스플라인 마스크라는 거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플라인 마스크. 스플라인 마스크는 뭐냐면은 그 부울이죠, 부울. 여기 배열했던 부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에서 네모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형을 하나 만들었을 때요. 자, 원형을 옮기겠습니다. 자, 원형을 옮기고요. 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 마스크라는 거를 명령을 내리고 원형과 사각형을 여기다 두고요. 스플라인 마스크를 두면은 똑같습니다. 보시면 A와 B 뭐 합체 여기다 두면 이제 합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만들고 싶으면 에디터블 하면 스플라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시 오브젝트, 그러니까 원본이니까 놔두고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요. 감춰놓고 스플 마스크 요거를 이제 스플라인 요 두 개를 통합하고 싶다. 통합해서 쓰고 싶다. 그럼 에디터블 바뀌면 내가 스플라인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이죠? 스플라인 마스크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죠. 얘는 없애버려도 되겠죠. 스플라인 마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핫가지 모양. 그래서 모델링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커넥트 부분과 작업 부분을 빼놓고는 다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베이직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동영상 녹화할 때는 이제